손흥민이 2021-2022 시즌을 앞두고 출국을 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당연히 런던이겠죠. 이미 국내 인터뷰들을 통해서도 그의 뉘앙스에서는 토트넘을 떠날 것 같은 느낌이 1%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리버풀 이적설 보도 등 팬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떠나길 바라는 이유는 최근까지도 나오고 있는 재계약 예측 주급이 월드클래스 손흥민에겐 너무 저렴한 금액인데다 토트넘이 누누 산투라는 전 울버햄튼 감독을 모셔오면서 더욱 B클럽이 되고픈 욕망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되고, 유로파 컨퍼런스라는 대회에 토트넘이 지난 시즌 7위 자격으로 출전하다 보니 출전 팀들만 봐도 참 긴장감 없는 대회라 느껴집니다. 유럽 클럽 10위인 토트넘이 이 대회에서도 우승을 못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팀을 마치 리빌딩하듯이 이적과 방출, 영입 소식이 난무하다 보니 우승을 꿈꾸는 팀이 확실히 아니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재계약까지 덜컹 해버린다면 중위권으로 겨우겨우 승리를 하고 역전당하고 패배하는 경기를 더 자주 봐야 하니 팬들이 그리 즐거울 수가 없겠죠. 지난 5년간이 그나마 행복했겠네요. 손흥민은 그래도 토트넘을 많이 사랑합니다. 손흥민이 이렇게까지 토트넘에 있을 듯한 뉘앙스를 풍겨놓고 토트넘을 떠나면 배신감도 들 수 있을 듯합니다. 최근 풋볼 런던은 토트넘 사령탑인 누누 산투 감독이 훈련장에서 더 많은 선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손흥민이 이번 주 복귀할 예정이다. 손흥민이 훈련장으로 돌아오면 새로운 계약이 발표될 것이다. 그 보도조차도 주급의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공개할 수 없는 인센티브에서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프리미어리그 3위 안에 드는 전성기의 손흥민인데 20대 초반 선수들과 비슷한 주급이면 오히려 찜찜하죠. 손흥민은 복귀한 후 21일 콜체스터 유나이티드, 28일 MK 돈스, 8월 4일 첼시, 8월 8일 아스널과의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 경기 모두 관중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대망의 시즌은 8월 14일 개막하고 그 개막전 첫 상대는 맨시티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시즌부터 관중 입장 제한을 완전히 풀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것이라고 매체들이 보도했었습니다. 아마도 19일쯤 총리가 선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럼 식었던 축구 열기도 되살아나겠죠. 특히 영국은 유로 2020에서 준우승에 머물긴 했지만 코로나는 종식된 듯 만원 관중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손흥민도 많은 팬들의 응원으로 더 힘을 얻겠죠. 첫 경기가 맨체스터 시티인 만큼 과연 4강 대열의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산투 감독은 무리뉴 감독만큼이나 수비에 치중하며 3백을 자주 사용하는 감독으로 유명하다 보니 자칫 손흥민을 윙백화 할까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HITC는 토트넘의 새 감독인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는 새 시즌을 개혁하고 있으며 잉스와 손흥민을 같은 팀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잉스는 사우스햄튼에서 스트라이커로 활약했는데 그렇다면 혹 케인이 떠날 수 있는 대안이거나 케인과 투톱을 감안한 영입 리스트일 것입니다. 산투 감독에게 투톱 운용은 그리 어색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3백에 투톱을 하게 되면 손흥민의 포지션이 애매해지다 보니 현지 매체도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잉스와의 계약할 경우 문제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면서 4-4-2 전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손흥민을 잘 활용 못하면 팀만 손해이고 감독도 손해가 되겠죠. 그리고 토트넘은 스트라이커의 문제보다 공격형 미드필더의 능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연 알리, 은돈벨레, 로셀소가 업그레이드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산투 감독이 토트넘에 입성한 후 이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께 약속하겠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만들겠다. 산투 감독이 손흥민과 함께 B클럽은 아니더라도 4위 안에 꼭 들 수 있게 만들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상 손흥민 소식이었습니다.